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해상 국립공원 곳곳에서 금지된 취사나 야영을 하는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단속을 위해 무인 항공기, 드론까지 동원했습니다. 최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 바다와 섬들이 어우러진 한려해상 국립공원. 무인도 상공에 드론 한 대가 날아올랐습니다. 드론 카메라에 작은 텐트가 포착됩니다. 국립공원 안에서 금지된 야영 행위. 곧바로 순찰단원이 현장에 접근해 지도장을 발부합니다. 다른 국립공원 지역에서 동일한 행위로 추가로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지금은 모르시고 오신 것 같아서. 다른 섬에는 여기저기 술병과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취사가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을 피운 흔적이 발견됩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인 이곳은 섬 내부가 아니라 이 같은 저반 시설에 출입하기만 해도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일부 낚시꾼들은 일부러 접근이 어려운 외딴 섬을 찾아다니지만 드론의 감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무인 드론 해양 순찰단을 구성을 해서 도서 지역에서의 위법 행위라든지 아니면 다른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같은 경우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숨바꼭질하듯 되풀이되는 섬 탐방객들의 불법과 무질서. 드론을 동원한 단속 앞에 더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늘면서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남에서만 80여 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오대성 기자입니다. 마을 이장과 공무원이 홀로 사는 어르신을 찾았습니다. 허리를 다쳤으니까. 허리하고 꼬리하고. 아픈 곳은 없는지,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확인합니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는 그만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이것도 내가 전화를 할 일도 모르고. 이렇게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늘어나며 고독사도 늘어나 지난해 경남에서만 87명이었습니다. 특히 숨진 뒤 며칠이 지나 발견되는 일도 잦아 직접 집을 방문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찾아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제 이게 업에 아니면 군에 이렇게 직접 전화해가지고 한번 오시라.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도움이 되는 길이 있는 거죠. 하지만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홀로 사는 어르신을 돌보는 등 고독사 예방 조례가 있는 곳은 불과 4곳. 그나마 최근에 제정돼 걸음마 단계인데다 사후 확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라든가 심리상담이라든가 하는 지속적인 그 관리가 필요하겠고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그 응급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사회복지와 건강 관련 보건 영역 등 부서가 나뉘어져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만큼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 7단독은 프로축구 승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전직 축구선수 36살 구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가담 정도가 가볍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10년 2차례에 걸쳐 프로축구 2부 경기에서 승부 조작에 가담하고 브로커로부터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예술을 통해 동심을 사로잡는 여름 캠프가 열렸습니다. 지리산의 아름다운 풍광 속 지역 예술인들과 초등학생 참가자들이 함께 추억을 쌓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정하 기자입니다. 지리산 자락, 고즈넉한 풍경을 벗삼아 한바탕 놀이장이 열렸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한 자리, 서로 손을 맞잡고 인디언 의식처럼 음악에 맞춰 몸을 신나게 흔듭니다. 기다란 갈대가 하나씩 정성스레 엮입니다. 새의 둥지를 표현한 작품. 처음 하는 경험에 웃음꽃이 절로 피어납니다.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게 제일 나아서 이걸로 했어요. 완성작을 보는 게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꽃과 풀, 보리수 열매를 빻고 또 빻아 붉고 푸른색의 천연 물감으로 재탄생합니다. 자연에서 스스로 구한 재료로 직접 그리는 그림은 참가자들에게는 전에 없던 이색적인 체험이 됩니다. 올해로 12년째를 맞는 자연 속 예술 캠프.
정부 공모 사업으로 경남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참가자 150명 가운데 70%는 문화 소외계층 어린이입니다. 자기의 그 예술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이들이 이 짧은 시간 동안 경험할 수 있는. 창원과 산청 등의 지역 예술가 10여 명이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습니다. 장소와 그런 우연성 이런 걸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창의성을 이제 끌어내는 그런 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뛰어노는 여름 예술 캠프가 방학을 맞은 이들에게 색다른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 KBS 뉴스 이정아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부산항이 지난해 한진 해운 사태를 극복하고 사상 처음으로 컨테이너 2천만 개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상반기 부산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는 1,016만 7천여 개. 지난해 상반기보다 5.6% 증가했습니다. 한진해운 사태로 지난해 8월부터 계속 줄어들던 환적 화물이 올해 3월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국적 선사인 현대상선과 SM상선이 저가 전략과 업무 제휴, 노선 집중 등으로 기존 한진해운 물량을 빠르게 흡수한 게 물동량 증가의 가장 큰 이유. 물동량 증가는 국내 화주들의 그 신뢰 회복에다가 새롭게 재편된 얼라이언스와 그 국내 컨소시엄 성과로 분석이 됩니다. 부산항을 거쳐가는 동남아 국가들의 환적 화물이 10%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큰 몫을 했습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올해 말 전체 물동량 2천만 개, 이 중 환적 화물은 1,000만 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2천만 TU의 문턱에서 2년간 머물렀습니다. 저희들이 글로벌 최대 환적항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한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한진해운 사태로 선사들이 떠났던 후유증을 1년 만에 극복한 겁니다. 부산항의 물동량이 2천만 개를 돌파하면 홍콩항을 제치고 세계 5위 항만으로 환적 물량으로는 세계 2위 항만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공도입니다. 어제 예상만큼 많은 비가 내리지 못한 내륙 지역으로는 오늘과 내일 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오후에 소나기 형태로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까지 10에서 최고 60mm고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며 요란하겠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은 낮에도 30도를 밑도는 등 더위가 주춤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기온이 올라가겠습니다. 낮 기온 30도를 웃돌겠고요. 습도까지 무척 높아서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말까지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광복절인 화요일에는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방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현재 비는 대부분 그친 상태고요. 하늘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경남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내륙 지역은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함안 30도, 창원과 거제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25도 안팎을 가리키고요. 낮 기온은 모두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오늘 모든 해상에는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가 치겠고 모레까지는 천문조의 영향으로 해수면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중소기업과 농업인이 생산한 우수 제품을 인증해 추천하는 경상남도 추천상품 신청을 다음 달 15일까지 접수받습니다. BNK 금융지주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가 차기 회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해 오는 17일 심층 면접 뒤 이달 안에 최종 선정합니다. 지난달 매각 공고가 발표된 창원 산단 내 STX 엔진의 인수 적격 후보로 8곳이 결정됐습니다. 창원시 상권 활성화재단이 제10기 골목여행 문화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가뭄으로 저수량이 뚝 떨어지면서 합천댐과 밀양댐이 용수 공급 조정 기준 4단계 가운데 첫 번째인 관심에서 두 번째인 주의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과 밀양댐 관리단은 20일 만에 주의 단계로 올리고 댐 밖으로 흘려보내는 물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합천댐의 저수량은 32.5%로 예년 69.3%의 절반 수준이고 밀양댐도 42.5%로 예년 67.3%에 크게 못 미칩니다. 교육희망 경남 학부모회는 어제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은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신고리 5호와 6호기를 백지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전기요금을 더 낼 준비가 돼 있다며 탈원전 정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남에서 올해 상반기에 심장정지로 위험에 처한 응급 환자를 살린 하트세이버로 83명이 선정됐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올해 경남에서 심장정지 응급 환자가 632명이 발생했고 소방관 72명과 일반인 8명, 의무소방원 3명에 모두 83명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심장충격기 등을 이용해 응급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기획재정부와 국회,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며 국비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경남지역 각종 도로 사업과 마산 로봇랜드 국비 확보에 나서는 한편 내년 신규 사업인 통영 고성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과 LNG 벙커링 기자재 기반 구축 사업 등도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연말까지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예산 확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 방지단을 운영합니다. 11월 말까지 넉 달 동안 운영되는 피해 방지단은 8개 시군 488명 규모로 수렵 면허를 소지하고 수렵 보험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나 밀렵감시단으로 구성됐습니다. 경상남도가 2019년에 개최되는 제45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지난 1975년부터 시작돼 기업체와 공기업 등 산업 현장의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공유하는 전국 행사입니다. 경남 유치는 지난 2000년 개최 이후 20년 만으로 전국 300여 팀 8천여 명이 4박 5일 동안 참가해 숙박과 관광 등 15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해시 내동의 대한항공 사원 아파트가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 부동산 종합관리회사가 920억 원에 김해시 내동 대한항공 사원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항공 사원 아파트는 지난 1986년 900여 가구로 지어졌지만 노후화되면서 빈집이 늘어나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